요즘 머리카락 얇아지셔서 고민이시죠? 머리카락 굵어지는 법 10가지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로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습니다. 미녹시딜 역할은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죠.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식. 그렇다 보니까 모낭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좋아집니다. 이를 통해서 모낭이 더 건강하게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. 제일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거는 로게인 폼,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고, 그 다음에 먹는 미녹시딜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, 이거는 어떤 걸 사용할지는 원장 선생님과 좀 상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탈모약이죠. 남성형 탈모. 안드로젠에 의한 알로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피나스테리드를 먹어서 테스토스테론이 탈모 호르몬인 DHT로 전환되는 걸 막아주잖아요.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를 하면서 DHT가 탈모 호르몬이 안 생기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, 실제 환자분들에게 탈모약을 3개월 들여봤더니 이렇게 얇았던 모발들이 굵어지는 효과, 그 다음에 개수도 많아지고 약간 진해지게 되죠. 컬러, 피그멘트라고 하는데 이 컬러도 진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. 당연하겠죠. 얇았던 게 굵어지면서 더 진하게 보이는, 그래서 두피가 가려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나스테리드보다 약효가 세다고 알려져 있는 두타스테리드인데요. 두타스테리드도 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, 트리코스코피라고 하죠. 봤을 때 더 밀도가 많아지고 굵어지는 효과 얻을 수 있고요. 보통 드시고 나서 피나스테리드, 두타스테리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이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 번째, 마이크로 니들링인데요. 미세 침술이라고 합니다. 미세 침술. 자, 이 논문은 뭐냐면 그냥 미녹시딜만 썼다. 그냥 미녹시딜만 썼다. 그리고 요거는 미녹시딜에다가 미세 침술 같이 합친 겁니다. 그냥 약만 썼을 때는 개수는 좀 늘었지만 머리카락 굵기가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. 굵기가 그렇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은데, 자, 바르는 미녹시딜과 미세 침술을 같이 했을 때 굵기와 밀도가 더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. 같이 하면 좋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PRP인데요. 이 논문에서는 이제 84% 정도가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데, 저는 솔직히 이 PRP를 잘 손이 안 갑니다. 그 이유는 평균화하기가 어려워요. 무슨 얘기냐면 A 환자, B 환자, C 환자, D 환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농축을 어느 정도 되는지, 농축을 또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매번 그 찔러서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. 물론 뭐 머리카락이 난다고만 하면은 피를 뭐 몇 리터고 쓸 수는 있겠지만 계속 찔러야 되고, 이 치료의 평균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. 농축을 정확하게 몇 퍼센트, 몇 배까지 만들 건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잘 손이 안 가는데, 이 PRP를 사용했을 때 모발 이식 후에 암흑기를 줄인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뭐 발표된 논문은 아니지만 모발 이식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, 이걸 썼을 때 그 머리카락 굵기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들이 논문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. 저는 잘 안 써요. 자, 여섯 번째, 보충제에 대한 내용인데요. 자, 비타민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, 비타민 A, 과하면 탈모가 되고요. 비타민 B 중에 비타민 B7이라고 하는 비오틴 많이 드실 텐데, 남성형 탈모에는 효과 없습니다. 남성형 탈모는 이게 호르몬의 문제지 비오틴 영양결핍돼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,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, 비오틴 결핍이라는 질환 자체가 한국인들은 거의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장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비오틴은 재흡수를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해줍니다. 재활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오틴 나이데이지라고 하는 이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비오틴 보충이 필요하지만,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비오틴이 굳이 보충을 해서 이 결핍을 메워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뭐 흰자를 뭐 많이 먹는다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영양이 결핍이 있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비오틴은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.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.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
철분 흡수를 도와주는데 머리카락 구성하는 성분 중에 이제 페리틴 같은 게 있는데, 그리고 페리틴의 주요 그 역할 자체가 헤모글로빈을 형성해서 모낭에 그 영양분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. 철분 흡수를 도와주면서 이 헤모글로빈이 잘 만들어지고, 헤모글로빈이 결국에는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모낭에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, 그걸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 C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.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에 관련돼서 원형 탈모를 가지신 분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비타민 D 결핍이 있었다. 그런데 비타민 D를 보충한다고 해서 원형 탈모가 막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, 어쨌든 비타민 D가 모낭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, 항산화 적용에 영향을 준다 돼 있어서, 저는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비타민 B 뭐 이런 쪽보다는 비타민 C 정도 챙겨 먹는 거, 요 정도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, 나머지는 굳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다른 비타민들은 크게 뭐 부족할 만한 계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자, LLLT는 그 저출력 레이저잖아요.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라고 해서 저출력 레이저니까 너무 강한 출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화상이 입거나 영향을 받겠죠. 그렇지 않은 아주 이제 저선량 저출력 레이저 요법인데, 이걸 쓰게 됐을 때 쉐프트 다이아미터, 그러니까 굵기가 굵어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자, 잘렸는데 두피 마사지죠. 두피 마사지인데 표준화된 두피 마사지,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계를 가지고 저기 확인을 한 논문이긴 한데, 머리를 뭐 이런 식으로 등분을 나눠서 그 이 기계를 적용을 했을 때 머리카락이 뭐 좋아진다, 머리카락 굵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, 여기서 이제 기계를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 마사지를 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머리카락의 그 굵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, 두피 마사지를 기계가 아닌 그 머리카락을 그냥 이렇게 지압하듯이 마사지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이것도 효과가 있는데, 이게 피지가 많거나 그 다음에 비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분들은 오히려 피지 분비가 많아져가지고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틈틈이 해주시고 혈액순환을 내가 도와준다라는 정도로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. 굳이 뭐 기계 안 사셔도 되고, 어디 뭐 스파 가서 굳이 마사지 안 하셔도 돼요. 이거를 꾸준히 했을 때 혈액순환을 내가 도와주는 정도, 그리고 피지 분비가 과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꾹꾹이를 해준다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막 표준화된 그런 건 아닙니다. 표준화된 그런 치료가 아니고, 그냥 의미가 있겠구나, 혈액순환 개선이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것도 잘렸네. 카페인 샴푸인데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.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 논문에서는 The result reveal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hair loss. hair loss, 그러니까 탈모를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는데, the hair diameters of the subject did not change significantly. 그러니까 굵기는 크게 효과가 없더라. 굵기의 변화는 효과가 없다. 그러니까 탈모에는 이게 카페인이 혈액순환을 좀 개선을 시켜주면서 탈모에는 효과를 좀 보일 수는 있는데, 굵기에는 크게 개선의 효과가 없더라라고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용을 해볼 수는 있는데, 이게 또 굉장히 건조합니다. 건조하고 트러블은 아닌데 건조해서 뻑뻑해지고 이런 느낌이 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굵기 목적보다는, 야, 내가 굳이 샴푸를 하나 써가지고 탈모 샴푸 써야 된다 그러면 카페인 샴푸를 추천은 드리는데, 이게 굵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인데요. 술, 담배, 스트레스 다 안 좋은 것들이죠. 생활 패턴, 습관인데,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줄 거고, 담배도 마찬가지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좋지 않을 거고요.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혈관을 쪼그라들게 만들고, 근데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 자체가 모낭에 직접적으로 혈액순환 저하라든지 모낭의 소용화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자체로도
야, 돈 안 들이잖아요. 예, 술 끊으면 돈 아끼고, 담배 끊으면 돈 아끼고, 스트레스는 이건 뭐 직장 다니고 뭐 상사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뭐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쪽 운동을 좀 잘해주고 하다 보면은 머리카락 굵기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10가지 잘 한번 실천하셔가지고 머리카락 굵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털순상이었습니다.